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장의 발표를 맡은 건설환경공학부 GIS LBS 연구실 이지원입니다. 지난 장의 내용을 조금 되짚어서 살펴보자면 1장에서는 LBS 관련한 전체적인 사회적 흐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2장과 3장 등은 LBS와 관련된 기술인 인터넷,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GIS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4장은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를 진정한 의미의 LBS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이 조금 인트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LBS의 역사, 설계,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책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부담 없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이 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공부하시기 전에 좋은 선행 학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4장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개를 먼저 할 건데요. 저희가 제1장에서 LBS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LBS are the delivery of data and information service where the content of those services is tailored to the current or some projected location and context of the mobile user.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데이터하고 인포메이션 서비스를 주긴 주는데 이걸 이제 사용자의 위치에 맞게 조정되어 있는 서비스의 컨텐츠가 들어간 데 되게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BS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이제 제가 서론에 언급했듯이 되게 인트로적인 그런 장이어서 굉장히 얘기가 되게 재밌고 이 책을 쓰신 그 교수님이 좀 이렇게 소설이라기보다 이제 본인이 이제 생각하신 것을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좀 쓰신 느낌을 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처음에 소개를 하고 과연 이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가 새로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from locating 서비스에서 location based 서비스까지 해서 요거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랑 5번째 5번째 챕터는 약간 이 위치 기반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6번째는 LBS의 그런 설계에 대해서, 그리고 7번째는 활용 방안, 그리고 8번째는 이제 앞으로 설명하게 될 이 책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살짝 언급을 해주시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장에 진행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이거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이제 LBS라는 게 인터넷이랑 그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요런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 합친 거에다 GIS를 합친 그런 중심점에 LBS가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그 다음은 과연 LBS라는 게 새로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약간 이건 에세이 형식으로 쓰신 건데요. 우리가 디지털화가 되어 간다는 거는 스피딩 업,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익스펜딩에서 확장되고 그 다음에 다이버시파잉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다양화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LBS의 아날로그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로마의 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랑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이렇게 로마의 도로가 이렇게 가는 거래요. 이 비아 어쩌고 이렇게 있는데 비아라는 게 길이라는 뜻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의 도로는 고대 로마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로마 도로 덕분에 로마에는 군대 이동과 물자 교역, 소식 전달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도로망은 제국의 안정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중요하였으나 오히려 고대 말기에 이러한 로마 도로는 도리어 이민족의 침략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LBS를 하나 찾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찾은 건 뭐냐면 이제 1880년대가 되면서 자동차 시대가 열려요. 이러면서 이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이제부터 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개 마크는 뭐냐면은 하나는 로얄 오토모바일 클럽이라 그래가지고 1800년 후반도에 세운 거고요. 하나는 이제 오토모바일 어소시에이션 해가지고 이 자동차 협회 이래서 1900년 초반에 생긴 건데 뭐 아직도 두 개 다 있더라고요. 보시면 요 두 협회에 굉장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이제 길 찾기. 이래서 우리가 뭐 길을 찾을 때 도와주는 역할, 또한 이제 구조하는 역할, 뭐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되거나 이제 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이제 구조하는 역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런 경찰 그런 것들을 피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정보를 주는 역할들을 요런 협회에서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사진 찍힌 이게 텔레폰 부스인데요. 이게 그 아날로그의 되게 LBS 아날로그의 역사적인 상징물이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LBS가 아날로그로 생각하면 이런 것도 LBS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 교수님이 이제 런던에서 캠브리지까지 여정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지도는 이 GPS 데이터 가지고 한 그 여정인데요. 이걸 하면서 이제 혼자 이제 막 LBS의 아날로그는 과연 뭘까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막 유치 기반 서비스 흔적을 찾으면서 이제 공저자인 리 박사한테 이제 막 메일을 보내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냥 되게 에세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찾은 것들은 첫 번째는 그 로드 사인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지도를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 내 방향 감각이 되게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했고, 이제 네 번째는 또 뭐 이렇게 게시판 같은 교통정보 게시판이나 이런 막 로드 스테이션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활용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공저자인 분이 막 이런 거 다 소용없고 그냥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장을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그냥 재미있는 부분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메일 주고 받은 것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좀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아주 기술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로케이팅 서비스하고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가 뭐가 좀 다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제 요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제 세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웹을 통한 서비스, 그다음 내비게이션을 통한 서비스, 하나는 모바일 폰을 통한 그런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웹을 통한 서비스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키워드를 통한 웹 검색을 통해서 정보나 서비스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지 알타비스타라든지 야후 등 대표적인 검색 엔진을 가지고 이런 정보를 찾는데, 이러한 웹 베이스 검색 엔진에서 위치를 찾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지명사전, 이렇게 뭘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이런 거나 우편 번호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LBS 자체는 아니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3장에서 보았던 맵캐스트나 비아 미첼리는 지도를 이용하거나 길을 찾는 형태의 위치 찾기 서비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요건 아까 그거는 이제 길찾기라면, 요런 검색 기반 위치 정보 서비스는 옐로우 페이지라든지 온마이 스트리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옐로우 페이지는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이제 그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센트럴 런던의 빅토리아를 입력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뱅크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넣으면 이렇게 쫙 이렇게 입력이 되는 요런 형태의 그런 것도 있다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On My Street인데, 이거는 이제 뭐 그런 부동산 정보들에 대해서 주소하고 뭐 주소나 뭐 지역이라든지 가격대 이런 걸 하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는 이런 형태에도 있다. 이런 식으로 웹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런 두 가지 서비스 정도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로케이션 스페시픽하고 로케이션 베이스한테는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특정 위치를 찾는 것이 LBS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로케이션 베이스는 사용자를 참고하지만 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요. 이걸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아마존에서 우리가 책을 구매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recommend for you 이래서 이제 나한테 딱 맞는 책을 가끔 이렇게 딱 추천해 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쿠키하고 구매 목록 등 프로파일 등의 조합으로 개개인에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땐 그런 거 같지만 하드웨어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쿠키 등은 기계가 사용하는 하나의 그냥 IP 주소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케이션 스페시픽 시스템에서는 사용하는 위치라는 거는 기계가 사용하는 하나의 IP 주소일 뿐이지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에 사용하는 지리학적 위치가 아니라는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진한 내비게이션 시스템 for 서비스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그 웹은 꼭 LBS는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리 지도가 들어가고 해도. 그래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이분은 이제 LBS의 굉장히 가장자리에 있다, 경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길찾기를 해주는 프로그램이지만 3장에서 살펴본 맵 포인트하고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작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지리학적 위치에 적합한 정보들을 주기 위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고자 하는 목적지의 위치뿐만 아니라 빠르게 가는 길, 교차로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줍니다. 특히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부터는 전체 지도가 아닌 운전자 중심의 길, 안내판, 감시 카메라 등 주요 정보에 대해서만 표시하고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게 아직까지는 사용자 위주의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는 굉장히 1차원적인 정보라는 데에서 한계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또 만들어진 게 2010년이다 보니까 향후 실시간 교통 정보의 제공을 통한 빠른 길찾기, 또 다른 대안들이 선택했을 때 효과 등이 보완된다면 직접적인 의미의 LBS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미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은 약간 LB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모바일 폰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3G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사용자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활용이 됩니다. 이제 여기 오면 이제 거의 LBS가 정착이 많이 되죠. 그래서 사용자의 위치를 핀 포인트로 찍고 이를 중심으로 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locate me now, 내 위치 어딘지, 또 캐시 포인트가 가까이 어디에 있는지, 택시는 어디에 있는지의 정보 제공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에는 이 저자의 집을 중심으로 한 정보고, B는 직장을 중심으로 한 정보인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자기에게 유용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앞에 두 사례 웹이나 내비게이션 시스템보다 좀 더 정확한 LBS 제공이 가능하다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말 이제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LBS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막 지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프닝 아워가 언제냐, 이 마크스 앤 스펜서의 오프닝 아워가 언제냐, 요 질문에 답할 수 있으면 이건 LBS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맵을 보여달라, 뭐 거기 그 브런치의 폰 넘버는 뭐냐, 뭐 URL은 뭐냐, 이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때만 위치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라는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에는 그냥 위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매장의 위치가 어디고, 이게 테이크아웃이 될지 안에서 먹을지 아니면 둘 다 될지라든지, 아니면 뭐 맵을 보여줄 수 있는지, 뭐 길찾기가 되는지, 오프닝 타임은 언제인지, 이런 정보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때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ESRI가 2000년도에 이제 사용한 거에 의하면 LBS는 풀과 푸시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지리학적 정보를 사용하고 위치 인식 장치를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이 포함되는 정보를 끌어오기도 하고, 또는 사용자가 쿼리에 대한 응답의 일부로 사용자에게 밀린 정보들에 대한 자격이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LBS의 정의 중에서 지금 흔히 하게 되는 굉장히 오해 중에 하나는 지도 포함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앞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지도는 공간정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확실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피자 가게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면 꼭 지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LBS에서는 로케이션이라는 용어는 사용자의 지리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이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반드시 위치를 설명하는 지도가 LBS라고 설명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LBS에서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는 개개인의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향후긴 한데 지금도 사실 많이 쓰고 있죠. RFID를 이용해서 RFID라고 이 태그 있잖아요. 이거하고 뭐 스마트 카드 안에 포함된 정보들이 LBS 산업 증대에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이미 그렇게 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 911과 이 112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나라별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 자체가 굉장히 인트로적인 느낌이 있다 보니까 막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그냥 사례를 한번 설명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911이라는 거는 휴대폰을 소유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응급 상황에 대해서 전화 걸려고 이제 소유하는 사람도 사실 많거든요. 이제 어린 애들도 이렇게 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안 좋은 걸 알지만 이제 위급할 때 전화하라고 사주고 막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에 영국 내 응급 상황 전화 중에 30%가 휴대전화를 통해 걸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 911은 Enhanced 911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진보된 911. 그래서 비상 발신자와 적절한 공공자원을 연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96년에 FCC에서는 무선통신 사업자가 휴대기기에서 911 응급전화 통화 위치를 안정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고요. 이 단계별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서 1단계에는 911 호출에 대해서 수신 안테나의 위치를 보내고 2단계는 호출하는 전화의 위치를 보낸다 해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는 그냥 911 전화하면은 딱 딱 글로 이제 유선 전화로 갔는데 이게 아니라 위치가 모바일이 되면서 위치까지 이제 되는 그런 좀 진보한 그런 개념의 91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 룰은 모든 무선 통신 사업자는 발신자가 가입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911 전화를 공공안전 응답 지점에 전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 룰이고요. 그다음에 1단계는 무선 통신 사업자는 공공안전 응답 지점으로 이동 호출자의 전화번호 및 호출을 수신하는 기지국 또는 셀의 위치를 중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청 후에 6분 이내에 발신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기지국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무선통신 사업자가 공공안전응답 지점의 경도와 위도 등 모바일 발신자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며 사용된 기술 유형에 따라 정확도 표준을 충족해야 하는 건데 이게 조건이 있는데 이제 2단계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서비스 중에 전화 중 95%는 2005년 12월까지 이제 이 911을 준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그때까지 못 해가지고 벌금을 많이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무선통신 사업자는 PSAP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공공안전응답 지점이거든요. 이 요청 후에 6분 이내에 300m 이내에 있는 발신자의 위도와 경도를 제공해야 하고 정확도 비율이 2012년 9월 10일까지 요 서비스 영역대에서 평균적으로 FCC의 표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다 대부분 충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사업자는 GPS 또는 유사한 기술로 각 전화기에서 핸드셋 기반 위치를 구현하거나 셀타워 간의 삼각 측량을 통해 네트워크 기반 위치를 구현하도록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셋 기반 기술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는 67%의 통화에 대해 50m 이내의 핸드셋 위치를 보고하고 90% 통화에는 150m 이내의 핸드셋 위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기반 기술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는 통신사 중 67%와 통화 중 90%에 대해 300m 이내의 위치를 보고해야 하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약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시죠. 이 공공응답 지점이 그 PSAP거든요. 이렇게 되는 걸 보시면 되고 2011년 7월에 FCC는 8년의 시행 기간 후 이제 후년이죠. 2019년에 무선통신 사업자가 보다 엄격한 위치 정확성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법규가 제정되면 이 규칙은 사용된 기반 기술에 상관없이 핸드셋 기반 및 네트워크 기반 위치 기술 모두 동일한 정확도 표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데 이 규칙은 이미 모든 주요 이동통신사가 85% 이상의 GPS 칩셋 보급률을 달성하였으므로 표준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요 얘기는 이제 제가 따로 찾은 거거든요. 요 책에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최근에 GPS가 다 이제 내장이 되면서 표준에 충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112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112 번호 아시죠? 이게 요거의 위치 기반 버전인데 이제 위치 정보를 응급센터로 전송한다. 이래서 이게 EU 지침으로 내려와서 2003년도에 이제 모든 EU 나라가 요 112를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전화 네트워크가 이동전화 발생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응급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이 지침이 FCC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GSM 표준의 일부이며 모든 GSM 호환 전화 핸드셋은 잠겨 있거나 일부 국가에서 심카드가 없을 경우에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은 1차 또는 2차 긴급전화번호를 선택하는 회원국이 911 또는 112 또는 둘 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999하고 112를 같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 책에서는 911이랑 112의 주된 차이점은 제공해야 하는 위치 좌표의 정확성에 대한 유연성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정확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911이 112보다 훨씬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일본에는 또 어떤가? 요거를 이렇게 그냥 조금 재미있게 쓰셨는데, 이제 유럽은 그런 반면에 이제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특히 일본은 LBS 발전이 북미와 유럽과 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등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일본은 이제 약간 아기자기하잖아요. 웹, 이메일 등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 개인 PC를 사용한 인터넷 사용을 주로 했다면 일본은 홈 PC를 가지기보다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굉장히 작은 주거 공간, 그리고 전화 라인 구축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 그 다음에 80년대에서 90년대부터 불경기 등을 꼽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로 휴대전화는 문자 그대로 케타이 덴와 이래서 이 간단히 이제 케타이라고 하는데 이는 휴대전화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약간 포터블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디오 및 카메라 기능과 같은 향상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수가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급과 특수성 때문에 캣타이 컬처라고 발전을 하게 된다고, 이게 굉장히 이제 북미나 유럽 쪽이랑은 다른 그런 양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지난 시간에 2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일본 휴대전화 보급에 가장 앞선 것 중에 하나가 아이모드 기술인데요. 이 광고를 하고 있죠, 배우가. 그래서 이게 일본 NTT 도코모사에서 만든 휴대전화용 무선 인터넷 규격으로 99년도에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일본을 빼고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밀어주던 웹을 대신해서 만든 규격으로 XML 기반의 WML 대신 HTML 기반으로 이걸 좀 간략하게 만든 CWML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GPRS 요거를 사용해서 휴대폰이 항상 온라인에 연결되도록 유지시켜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 결국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사장된 기술이죠. 근데 요 시기가 이제 저도 약간 기억이 나는데 요 핸드폰 막 꾸미고 막 이런 거 보시면 이게 캣타이 문화가 굉장히 젊은 일본 여성들의 열렬한 지지로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은 요금 때문에 이제 젊은 여성들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았고, 그 다음에 막 아이콘이라든지 사진, 벨소리 다운로드 등이 이제 10대 소녀들을 열광시킨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코모라든지 KDDI, 그 다음에 보다폰 같은 3사가 주축이 돼서요, 이제 했는데, 2005년도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 70%가 벨소리를 다운받고,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23%가 날씨 예보를 이용하고, 16%가 교통정보를 이용하고, 7% 이하만 지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일본의 독특한 문화죠. 근데 하지만 이제 교통정보 이용 서비스의 경우는 일본의 LBS 발전에서 굉장히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GPS 칩이 내장된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자의 적합한 정보 취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이미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일본 문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BS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LBS는 여러 다른 종류의 기술들이 막 무선통신이라든지 인터넷, GPS 등이 결합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유저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가지고 GPS로 신호를 가지고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면 이제 LBS 프로바이더, 이게 뭐 GIS 같은 게 이제 LBS 프로바이더거든요. 요게 이제 딱 관련된 그거에 맞게 이제 그걸 주죠.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게 LBS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제 좀 더 이제 분리를 한 거예요. 분리를 하고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이제 이게 타겟도 두 개죠. 이건 차에서 하나 올라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고, 여기 보시면 막 모바일 서비스 스위칭 센터라든지 뭐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무선 이동통신 구성을 이제 요 안에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 활용 분야가 어딘지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LBS 활용 분야로
내비게이션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은 시스템 운전자에게 최적의 길을 찾아주고 어떤 공급자는 실시간 교통 정보를 포함해주기도 하는 이 내비게이션이 하나의 그런 또 서비스 분야고요. 또 웨이파인딩이라는 건 이제 길찾기인데 개인을 위한 길찾기 서비스인데 보행 도로나 대중교통 등을 알려주면서 랜드마크나 POI에 대한 위치 정보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실내 내비게이션 관련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LBS의 하나의 활용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트래킹이라 그래가지고 이 실시간으로 위치가 어디 있는지 추적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송 차량이나 사업 뭐 동료, 여기서는 친구, 가족들을 추적해주는 서비스인데 일본에서는 이제 부모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아이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방에다 매달아주면 엄마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ABS의 하나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커머셜, 이거 요새 되게 많이 하는 건데 개인의 위치를 이용한 상업 광고 서비스로 사용자 위치가 가까운 쇼핑몰 등에서 쿠폰이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장에 들어서면 알아서 뜨는 할인 쿠폰 이래가지고 딱 매장 들어가면 오고, 요새 막 그런 파리바게트나 그 베스킨라빈스 가도 이제 자기 단골 매장 등록하면 그 근처 가면 막 쿠폰이 날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모바일 커머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맞춤형 정보는 이제 날씨 예보라든지 교통 상황, 기차나 비행기의 지연, 영화 티켓 예매 가능 여부 등을 위치 기반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건 런던에 대한 그런 날씨 예보죠. 우리 지금 지하철 타면은 제가 동에 따라서 다 날씨가 자꾸 바뀌어요. 이런 것도 이제 LBS의 하나고, 그다음에 로케이션 베이스 트래픽이라서 요거는 이제 위치 기반 요금 서비스로 도로마다 각각 가격에 대한 정보나 사용한 만큼 내는 자동차 보험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린 만큼, 뭐 한 만큼, 뭐 이렇게 안전하게 한 만큼 이렇게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그런 광고도 있죠. 이제 그런 것도 다 LBS 서비스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디네이팅해서 사고 등 응급 상황 발생 시에 당장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나 여기 사고 났다. 여기 딱 위치를 딱 알아보는 그런 것도 LBS의 하나고, 그 다음에 아티스틱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낙서한 디지털 그래피티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위치 기반 이야기를 만든다든지 디스커버리 트레일 이런 거는 약간 제 생각에는 올레길도 이런 거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게이밍인데 요건 이제 포켓몬고로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명해졌죠. 그래서 위치 기반으로 플레이어나 액션들이 이루어지는 게임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에리아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Implication of LBS for GI Science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장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건데, 데이터는 정보 서비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LBS는 이러한 데이터의 습득이나 통합 등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특히 인터넷 GIS 등의 발달과 함께 더욱 유용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많은 도시 지역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데이터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특별히 전형적인 지도 기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 소리, 텍스트 데이터 등 지오 레퍼런싱된 멀티미디어 데이터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locating the user, 이래서 사용자의 위치를 아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LBS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현재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이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치는 위도와 경도, 주소, 뭐 지역사회, 행정구역 단위 등을 나누어 표현할 수 있고요. 현재 위치를 포지션하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성, 장단점 등에 대한 논의사항이 있는데 이는 6장에서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확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얼마나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가, sufficient accuracy인데 이는 모든 정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공돼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약간 10m 정도 내에 오차 발생은 사용자들에 있어서 얼마든지 수용 가능한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맞춰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스트에 대한 건데요. 이제 기술과 그 사용자에 맞추면 그런 컨테스트에 간 건데, 이 뎁이라는 사람이 컨테스트라는 건 any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characterize the situation of the entity 이래가지고 이 entity의
초점을 맞춘 그런 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entity라는 거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특징적인 지리적 위치 정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용자가 사는 곳이 도시인가 시골인가에 대해서는 맞는 컨텍스트가 다르죠. 그래서 도시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가 오거나 해도 큰 지장이 없지만 시골의 경우에는 비가 이제 농사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사용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같은 위치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성이 좀 더 안전에 민감하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7장에서 나오고 이제 8장에서는 스페셜 쿼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IT 기술의 응답 속도를 기다리는 것에 굉장히 참지를 못한다. 근데 이제 지리학 기반 쿼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한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간 쿼리는 우리도 이제 만져봐서 알지만 무겁잖아요. 무거워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속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할 사항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8장에서 특별히 더 다룰 거고 이제 특별히 현재 2D 공간의 데이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앞으로 ABS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서 좀 더 다이나믹하고 이동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쿼리가 많이 요구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도전 분야는 자연어 쿼리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스템상 번역, 예를 들면 SQL과 같이 굉장히 표준화된 쿼리 랭귀지가 중간 과정을 거치고 요걸로 이제 바꾼 다음에 쿼리를 수행했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이제 바로 내가 이제 말하는 거에 대해서 쿼리 처리 기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9장에 대해서는 이제 Communicating the Response에서 이제 쿼리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컨테스트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의사소통 소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춤형으로 점점 가죠. 그래서 어떤 사용자는 지도를 좋아하지만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음성으로 얘기해 주는 거나 3D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이나 세부 사항의 수준 정도가 소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고요. 여태까지 이제 GIS의 고객 맞춤형 지도 서비스는 스케일, 콘텐츠, 또 적절한 심벌 등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ABS가 심화되면서 더 이상 지도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비디오 클립 등 가상현실 기술들과 통합되면서 좀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요건 이제 그 장에는 없어서 장을 표시는 안 했는데 interoperability에서 이제 여러 기술들이 통합되어 있는 게 이제 ABS잖아요. 근데 이제 요걸 이제 상호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 ABS는 다른 기술들의 발전이 매우 중요한데 이미 2장에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지만 정보 처리 상호 운영 가능성이 앞으로 ABS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다음에 세 가지 테크닉적인 의미에서 그 다음에 시멘티컬한 의미에서 그 다음에 커머셜한 단계를 잘 만족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서로 상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가 하나의 서비스에서 다른 서비스로 모이고 지나감에 있어 변질돼야 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도 소비자에게 비용 효율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장에서는 이제 법적인 측면이랑 소셜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법적인 거는 이제 ABS는 우리의 일이나 생활 등을 매우 증진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서비스지만 잠재적으로 남용에 대한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생활 침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CCTV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 전체의 안전이란 명목 때문에 개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스위스 같은 예로도 들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 같은 사생활 침해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10장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것입니다. 성공적인 LBS 비즈니스 모델은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낮추고 공급자에게는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LBS 성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GIS 사이언스 관련해서는 지도와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이제 1차원적인 그런 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들은 게 음악 산업이 처음에는 이게 음악 파일 공유하는 서비스인 넵스터 이게 한 2001년도에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요거 공유 서비스였는데 이게 유튜브 모델로 진화한 것처럼 이제 LBS 관련 시장이 기존 GIS하고 잘 결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4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